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말 한마디에 속초에 살고 있는 78세의 박민철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녀는 할아버지 근처에 잘 오지 않고 안아주면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철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고민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유민재입니다. 올해 82세로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노인 냄새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면 내 옆자리가 비는 경우, 딸이 집에 오자마자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자주 열었던 경우, 이걸 경험하게 한 노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도 속으로 이런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분 조금 냄새 나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니까요. 그럼 지난달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박민철 어르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철 어르신은 처음 뵈었을 때 정갈하고 깔끔한 모습이셨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중에도 이런 질문은 흔치 않았지요.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철 어르신은 손녀를 4년간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가 해외 발령으로 갓 태어난 손녀를 맡기고 떠났을 때 어르신은 온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손녀의 첫 걸음마, 첫 단어, 매일 아침 할아버지 하며 안기던 순간들이 어르신에게는 노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난달 오랜만에 찾아온 손녀가 할아버지, 냄새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철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채취, 이른바 노인 냄새에 대해서요. 놀랍게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가 이런 채취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철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르신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철 어르신께 노인 냄새의 원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민철 어르신처럼 사랑하는 손녀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에게는 말입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민철 어르신께 설명해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폐물이 피부에 더 오래 남게 되지요. 젊었을 때는 땀을 통해 배출되던 노폐물들이 노년에는 피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피지의 화학적 성분이 변화합니다. 특히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노레날은 체내 지방산과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증가합니다. 셋째, 구강 환경이 변화하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양이 줄어들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민철 어르신은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냄새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체념과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민철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노인 냄새를 관리하는 기본 원칙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6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매일 20분 정도 햇볕 아래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로 매일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8-40도 정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탕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샤워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민철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의 질문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특히 3가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위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를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털은 냄새 분자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잘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축축함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르신에게 힘을 주는 듯 했습니다. 민철 어르신,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르신은 메모지를 꺼내 제 말씀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 산화 과정을 늦추고 노화로 인한 냄새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식품은 체내 수분 공급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양치질을 하고 식사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혀를 닦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민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셨습니다. 선생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네, 카페인과 알코올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몸을 탈수시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브티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비는 체내 독소가 쌓이게 하여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콩류, 채소, 과일 등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어서 옷과 생활용품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으시고 면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통풍이 잘 안 되어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침구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커버, 이불 커버, 매트리스 커버 모두 정기적으로 세탁해 주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각질, 땀,
피지가 침구류에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신발과 양말 관리도 중요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번갈아 가며 신어서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신발 건조기나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는 실내의 냄새 분자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민철 어르신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의 침울한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희망과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니 제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손녀의 말에 상처받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의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삶의 작은 변화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게도 큰 보람입니다. 민철 어르신과의 첫 상담 이후 저는 2주 후 다시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민철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셨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봤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했더니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걸었는데 이제는 30분까지 늘렸습니다. 햇볕을 쬐니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더군요. 샤워할 때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특히 신경 써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욕조에서 탕목욕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옷도 매일 갈아입었고 특히 속옷은 반드시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침구류도 일주일에 한 번 세탁했고요. 환기도 아침, 저녁으로 꼭 했습니다. 식단도 많이 바꿨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찾아보고 매일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사과와 토마토, 딸기는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몇 끼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민철 어르신은 이렇게 모든 조언을 성실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옷장을 열었는데 예전처럼 옷에서 나던 냄새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침구류가 더 오래 깨끗한 냄새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도 더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은 조언들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아직 손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또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민철 어르신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손녀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상처는 더 깊게 남기 마련입니다. 민철 어르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모습을 손녀분이 알게 된다면 분명 감동받을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네요. 사실 이번 주말에 아들 가족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때 손녀를 만날 예정인데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4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손녀분에게 직접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많이 노력했어. 이제 괜찮아졌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사실 제가 냄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손녀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손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준비해 보세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 더 빨리 마음을 열거든요. 어르신께서 손녀분과 어떤 활동을 함께 하셨나요? 민철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그림책을 읽고 종이 접기도 했어요. 특히 손녀가 제가 접어주는 종이학을 좋아했죠. 그리고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런 활동들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산책은 어르신께서 건강을 위해 시작하신 활동이니 손녀와 함께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손녀와 함께 산책하면서 예전처럼 나무와 꽃 이름도 알려주고 새소리도 들려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 노인 냄새에 대해서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철 어르신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 경험을 통해 손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그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손녀분은 분명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경험이 손녀분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요. 민철 어르신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손녀의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몸과 건강에 소홀했을 테니까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주말에 손녀분을 만나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민철 어르신과의 두 번째 상담을 마쳤습니다. 어르신이 떠나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과 함께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분명 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번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손녀를 만났어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철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샤워를 꼼꼼히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손녀가 좋아하는 종이약 몇 개를 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환기시키고 손녀가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8살이 된 손녀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였죠. 할아버지, 미라가 말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철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어. 지난번에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많이 노력했단다. 이제 괜찮아졌을까? 어르신의 솔직한 질문에 미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냄새가 나요. 샴푸 냄새 같아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미라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어르신은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라야,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있단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한대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어르신은 손녀의 지혜로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미라야, 오늘 할아버지랑 공원에 산책하러 갈래. 예전처럼 나무와 꽃 이름도 알려주고 새소리도 들려줄게. 미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접어준 종이학도 가져갈래요. 그렇게 손녀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나무와 꽃 이름을 알려주셨고 미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미라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요? 민철 어르신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라야, 사람의 몸은 계속 변해. 나이가 들면 땀이 줄어들고 피부가 변하게 돼. 그래서 특별한 냄새가 날 수 있지.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단다. 미라는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매일 전화해서 물 마셨는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할아버지랑 같이 샤워할 거예요. 어르신은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할아버지는 미라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 공원에서 돌아온 후 미라는 할아버지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기쁜 마음으로 손녀와 함께 종이약을 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라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앉았고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접은 종이약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민철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철 어르신이 마지막 상담을 위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어르신에 따르면 그 후로 매주 주말마다 손녀 미라가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룻밤을 머물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라가 정말 재미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건강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매일 제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산책은 했는지, 샤워는 했는지를 체크하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주말에 와서 제가 잘 지켰는지 확인한답니다. 어르신의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녀가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변화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민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인 냄새라는 신체적 문제로 시작된 상담이었지만 결국에는 어르신의 삶과 가족 관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나이나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녀에게 진정한 롤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민철 어르신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치면서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용기와 의지가 만들어낸 변화는 제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철 어르신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손녀의 한마디에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한 78세 박민철 어르신은 지금은 손녀가 뽀뽀도 해주고 무릎에 안겨서 이야기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노후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